이어서 각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해 총선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평균 3% 이상 지지를 얻는 정당 가운데 제주도당이 있는 정당을 초청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제주도당 고은실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정의당 지지율 만족하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어쨌든 위성정당이 어쨌든 이제 출연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지지율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쨌든 정치 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이 정의당이다라고 이제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셔서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성정당 언급하셨는데 사실 정의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에 아주 거의 목을 매다시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제도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어떤 진보 정당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도입한 비례대표 선거제도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뭐 난장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정치판이 네. 뒤죽박죽되어 버렸는데 네. 정의당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뭐 어쨌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진보의 가치를 지켜왔다. 그 유일한 정당 중에 하나가 우리 정의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장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의당이 그동안 해온 뭐 서민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난장판 속에도 정의당이 유일하게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21대 국회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정의당 공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1호 공약이 청년 기초 자산제이더라고요. 네. 3천만 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한다. 네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청년 기초 이제 자산제가 만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이제 3천만 원씩 기초 자산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고요. 보육 시설을 이제 퇴소를 하거나 이제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은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분들에게 클럽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환원을 다시 받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재원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줬을 때 청년들이 과연 이 3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쓰라고 도대체 주는 건지. 어쨌든 이 기초 자산을 국가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일단 본인들의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쓰자는 것입니다. 뭐 주거비라든지 뭐 생활비, 뭐 교육비, 내지는 뭐 창업 보조까지 다양하게 쓰고 문제는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나올 때만 항상 논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가지고 논쟁이 되는데 자, 모든 만 20살 이상에게 지급한다. 뭐 이것도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분명히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는 이제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여기에 뭐 보편이냐 뭐 선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청년들이 정말 이제 힘들다는 거에 주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의 어떤 소득 격차에 따라서 불평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힘들다는 청년을 우선으로 지급을 해야지 금수저인 청년들까지 왜 우리가 기초자산제 우리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클럽백 제도가 필요하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다시 이제 환수하면 다시 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고병수 후보 공약을 고병수 후보 직접 물어보면 좋긴 하겠지만 자, 이 공항에 반대하면서 대신에 대안으로 내는 게 사회적 경제, 그린 뉴딜 정책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이걸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걸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제2공항을 반대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내놨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녹색 성장으로 바꿔가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후와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2공항처럼 건설업을 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켰다고 하면 이제는 녹색 성장으로 해서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일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MB 대통령도 녹색 성장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사대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뭐 급하게 가자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린 뉴딜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예. 기존의 화학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단기간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요. 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가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들을 안내를 하자는 거지.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드림타워 관련해서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개장을 연기하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제도적 장치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도 어쨌든 이렇게 시야를 굉장히 가리고 있는 부분이 답답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하수 문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경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개장을 하면 그럼 하수도 문제만 해결되면 뭐 그때는 오케이인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하수구 문제도 일단은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 지금 뭐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도정에서 이것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분들을 볼모로 어떤 강제적인 어떤 것들을 해결하지 않겠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은실 정의당 제주당 선대위원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